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빠르고 편한 선택을 선호하고는 합니다. 현대사회처럼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은 복잡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내리는 자동 판단은 합리적일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편리한 자동 판단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자동 버튼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원칙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상호성의 원칙.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짐을 갖게 됩니다. 그걸 내가 달라고 했거나 원하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무료 샘플을 받거나 시식을 했을 때 그 물건을 살 확률이 올라가고 콜라 한 잔이나 작은 호의를 받았을 뿐인데도 더 큰 호의를 베풀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호의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베푸는 모든 호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둘째, 호감의 원칙.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의견, 성격, 배경, 라이프 스타일 등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 관심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또 같은 복장,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호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칭찬에 약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과 실제 관련이 없는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칭찬을 들으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으면 보상 영역이 작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연상시킨다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셋째, 사회적 증거 원칙.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주로 어떤 걸 보고 구매를 하시나요? 저는 주로 인기도와 구매 후기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인기도와 구매 후기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 상품은 꾸준히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할수록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내가 참고하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사회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들이 잘 들어맞을 때도 많지만 다수의 함정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넷째, 권위 원칙.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위나 위계 질서, 사회적 규칙, 교훈 등에 대해 배우고 자랍니다. 실제로 사회조직에서 체계적인 위계 질서는 유익한 점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권위의 자동 버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직함입니다. 어떤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라면 쉽게 그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복장입니다. 제복이나 잘 차려입은 정장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식입니다. 고급차나 고급스러운 복장은 권위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죠. 책에서는 이런 권위의 자동 버튼이 작동할 때 권위를 사용하려는 이 사람이 실제로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권위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이죠. 다섯째, 희소성의 원칙. 마감 임박, 한정 판매, 솔드아웃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상품은 구하기 어려운 가치 있는 희귀한 상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일반적으로 희귀하거나 희귀해질수록 그 가치는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원하는 물건이 희귀해서 구하기 힘들 때는 품질보다는 희소성이 그 물건 가격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희소한 대상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희소성의 원칙은 종종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희소성의 압력을 느낄 때마다 이성적인 관점을 회복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 대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지 이성적으로 돌아보는 것이죠. 여섯째, 일관성의 원칙. 일관성이 없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일관성은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지고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관성 또한 자동 버튼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입장을 정했을 때 무언가에 가볍게 동의하거나 의견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일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입장 정립을 하고 나면 자아 이미지는 일관성의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내적으로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는 압박이, 외적으로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맞춰 조정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언가를 문서로 작성했을 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을 때,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일관성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때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려 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절하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7째, 연대감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라고 불러도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는 설득과 관련된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집단 내부에서의 합의, 신뢰, 호감, 협조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고, 같은 팀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며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을 때, 연대감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자동 버튼이 눌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대감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연대감을 이용한 사기도 종종 일어나는 편이죠. 한편으로는 연대감을 만드는 활동들로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일부러 연대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자동 버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자동 버튼들은 효율적일 때도 많지만 판단의 오류를 가져오거나 누군가의 설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안의 자동 버튼들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고 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